중요한 게 이러한 이제 미중 소위 패권 경쟁, 전략 경쟁이 우리 안보, 생존에 이제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확실한 대전략과 원칙을 갖고 쇠퇴해가는, 상대적으로 쇠퇴해가는 미국과 함께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끌어가는데 주도적인,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앞으로 30년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수출 의존도라든가 이런 것들 국가적인 차원에서 서서히 줄여가야 결국은 우리가 동북아 지역에서 국가의 어떤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걸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은 2030년도에서 한 40년도 그 어간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30년도에 GDP가 역전이 되고 2035년도에 중국이 군 현대화를 어느 정도 완성하겠다는 목표로 설정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충돌 가능성이 사실은 그 미국의 경제 군사적 대중우위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군사비의 절대 지출액을 중국이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첨단 기술력까지 갖고 있다면은 여전히 뭐 미국이 이전보다는 중국과의 격차가, 중국이 격차를 많이 줄이긴 하겠지만, 흔히 얘기해가지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다, 뭐 안미 경중, 이게 이제 우리 나름의 지금까지 나름의 지혜로운 이제 생존 전략인 것처럼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겠다, 이런 지적들도 요즘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전력경량 예산을 투자하는 데 비해서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국가 대전략, 군사전략 하에서 일관성이 있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추진되느냐, 이런 의문부호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과연 대전략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 정부 들어서 그런 부분이 좀 더 강화된 모습이 계속 보여서 저는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변국 대응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의 역할은 도대체 뭐냐, 한미동맹이 뭐냐. 우리가 이 굉장히 제한된 예산에서 물론 이것저것 다 있으면 좋죠. 첨단이 다 있으면. 근데 그런 거를 다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동맹이라는 것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비대칭성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의 군사력 건설 과정을 잘 살펴보면 철저하게 비대칭성에 충실하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점혈전, 그 다음에 초한전, 삼전, 이런 군사 이론들이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름을 붙이지만 A2AD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철저하게 비대칭적인 군사력 운용 방법입니다.